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염정 팀장님이랑 저랑 드레스 코드를 맞췄네요. 깔맞춤. 약간 핑퐁핑퐁. 예, 오늘 뭔가 다 시장도 그렇고 저희의 의상도 그렇고 참 조화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종목과 섹터의 움직임을 이 세 분은 어떻게 보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태양광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고요. 그 가운데 OCI 주가가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OCI는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죠. 장중 상승폭이 살짝 둔화가 되면서 아쉽게도 음봉 전환했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6% 넘게도 올랐고요.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며 13만 1,0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화솔루션의 주가도 상승세,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가 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등,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 OCI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OCI에 대한 투자 의견. 현재 김 대표님은 O 의견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도 O, 그리고 염정 팀장님만 세모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 배경이 뭘까요? 배경보다 좀 억울하죠. OCI만 왜 그렇게 확 밀렸는지. 네,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밀렸어요. 그거 말고요. 뭐 그 어떤... 며칠 전에 네.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동향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유가가 110달러대 가다가 좀 밀렸다고. 네. 한때 그때 OCI 엄청 밀렸죠, 같이. 왜? 왜? 네, 저희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쇼미더머니 네. 그래서 그때 보면 신재생 에너지 동향을 봤을 때 글로벌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네. 그리고 또 유럽까지도 보게 되면 잠잠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우리는 어차피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뭐든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어차피 확대될 것이다라는 쪽인데 한국 쪽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답을 좀 주세요. 혼자 자꾸 혼자 자문자답.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퀴즈쇼 나왔네요, 제가. 네. 정답은 뭘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 이런 쪽에서 종목들의 변화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이나 체력들은 떨어지지 않는데 네. 그만큼 좀 억울하게 하락한 측면들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 기반에는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쪽인데 유가는 제 생각엔 여전히 이번에 나왔던 게 수요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우려는 아직 뭐 확인된 게 없죠. 근데 가장 유가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공급 쪽인데 네. 공급은 여전히 뭐 변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급과 수요 아직 뭐 큰 변화가 없는데 유가만 심리에 따라서 출렁거렸다라고 그쵸.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면서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은 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OCI 투자할 때는 가장 그거 보셔야 됩니다. PV 인사이트라고 하는 중국의 폴리실리콘 동향과 함께 나오는 매주간의 목요일인가 나옵니다. 이게 네. 가격 동향들 체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유료입니다. 네, 그래서 돈 내고 보고 계세요, 대표님은? 아니요. 기사화된 걸로 보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쳐보면은 나오실 겁니다. 그쵸. 폴리실리콘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네. 그 녹색 창에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거 계속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좋고 네. 거기다가 화석 연료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다 교집합으로 어디서 맞춰지느냐라고 봤을 때 전력기기 쪽이죠. 기기. 네, 그러니까 변압기, 충전기, 뭐 전선 이런 쪽이 오히려 어떤 걸 하든 간에 계속 이쪽은 수요가 높을 것이다. 네. 게다가 구리 가격 떨어졌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딱 한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회사, 변압기 회사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작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재룡전기 이런 쪽으로 또 투자 아이디를
확대시켜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재룡전기도 그렇고 오늘 함께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재룡전기의 주가도 3% 넘게 오르는데 이게 보니까 OCI와 함께 좀 억울하게 엊그저께 함께 하락했던 종목들이네요. 왜? Why? 네, why? 예. 알겠습니다. 자,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하는 게 뭐 OCI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하락할 때도 우리가 왜라는 질문 참 많이 던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보통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폴리실리콘 가격의 동향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유가 흐름까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CI 관련해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도 O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네. 보니까 최근에 증설 관련한 부분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이익에 좀 영향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말씀을 대부분 잘 해주셨는데 네. 거기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면 어쨌든 이런 태양광 이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량이 30% 이상 늘어날 것이고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부터 30년까지 평균 60기가와트 수준, 올해는 30기가와트 수준인데 네. 이것도 엄청나게 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요. 과거에 이제 이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독일 기업과 우리 OC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국 기업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이 있을 때 중국 기업들이 많이 살아남은 이유가 정부의 좀 지원을 많이 받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OCI 같은 경우 특히나 과거에도 이런 치킨 게임 할 때 살아남기도 했지만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손에 꼽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출이 약 30% 이상으로 좀 차지를 하고 있고 태양광 산업이 시작할 때 항상 폴리실리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태양광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폴리실리콘 산업이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반도체 쪽이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뭐 반도체에서도 웨이퍼 할 때 같이 활용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5,000톤 정도를 좀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런 증설은 매출에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 쪽에서 이제 일부 지역이죠. 이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산에 대한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규제를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지역에서 중국의 기타 지역에서의 폴리실리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고 사실 이제 태양광 하면은 OCI부터 해서 뭐 하나솔루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폴리실리콘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국내에서 OCI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기타 이제 다른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같이 영향은 받겠지만 단연 대장은 OCI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좀 매력적인 접근 구간이 될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내려왔다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그쵸. 때문에 일부 이제 밑에서 좀 모았던 부분에 대한 차익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태양광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이 지금 이제 이 20선과 60선 사이에서 단기 박스권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서 좀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평단과 이제 수량을 모아가시는데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정 팀장님은 세모 의견을 주셨어요. 세모가 좀 뭔가를 확인해봐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의견이실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네. 바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시점의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시장. 그러니까 시점. 시점. 지금 이제 매매 시점에 대한 부분으로 세부를 좀 드린 부분이 네.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OCI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폴리실리콘 시장은 지금 중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많은 생산 그쪽 지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 이제 제재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OCI라든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주요 매출처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업체들의 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로 이제 비중국권, 뭐 국내에서는 OCI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의 이제 30% 이상이 사실 전기료가 차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메탈 실리콘, 원재료의 메탈 실리콘 가격이 좌지우지를 하는데 이제 지금 말레이시아에
오시아에서 증설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전기세가 좀 싸다는 거. 네. 근데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가 국내보다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증설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우리도 좀 가격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시아에 대한 투자 전망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Y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뭐 2차 전지 다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신재생 쪽이 조금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약간 순환매 성격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 시장이 조금 더 지금 강세를 보인다면은 신재생 쪽은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다시 조금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관점에서 전 세모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부장님과 시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 그리고 태양광주, 또 얼마 전 억울하게 또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었던 오시아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첫 번째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로는 ST 바이오 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역시나 5% 넘게 현재 구간에서도 오르고 있는데 해외 진출, 미국 시장,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체외 진단 기업인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를 약 2조 원에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현재 주가는 여전히 5%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계속해서 주가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인수 소식이 과연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은 자,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김 대표님과 지금 하 본부장님께서는 동그라미 괜찮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염정 팀장님은 세모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 대표님부터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내용이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모멘텀이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신지요? 일단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떤 계기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네. 했던 해답을 보여줬다는 데서 오를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기술을 개발해서 딱 포지션을 맞춰서 네. 거기서 수익이 난 금액을 보니까 지난 2020년, 2021년도에 거의 1조 9천억 순이익이 났더라고요. 네. 합치면. 네. 그러니까 거의 2조 가까이 번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가장 큰 의문이 이런 진단키트 업체들이 돈 많이 벌고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해답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앞으로 기대감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가격이 뭐 보니까 뭐 너무 비싸게 준 게 아니라 시총이 1조 5천억인데 2조다 뭐 이런 얘기는 프리미엄 있었다고. 좀 더 줬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좋은 회사 살 때는 넉넉하게 네, 경영권까지 네, 그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져갔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형 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있겠지만은 한 1년에 한 5천억 대는 수익이 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위상은 요즘 버스에도 광고합니다. SD 바이오 센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버스 쪽에. 왜 하죠? 네, 하여튼 네, 다 할 줄 아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 근데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네이밍도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런 쪽을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하고 이제 또 기대감이 생기겠죠. 네. 대표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는 근데 시젠은 지난번에 보니까 뭐 건물 사고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이런 부동산 기업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군요. 그 모르겠습니다. 산업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말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서 어떤 성장성과 관련된 쪽에 의문을 대답을 했다라는 쪽에서 바라보시되 네. 또 하나가 보니까 오늘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19,000명?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리고 또 돌연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B5 네. 이쪽이 또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경계감이 올라가는 추세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5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바이오센서 지금 인수한 회사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지거든요. 하창문 부장님.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말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네. 있겠죠? 네,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단키트 쪽을 항상 언급을 드릴 때 좀 억울한 섹터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실적이 계속 잘 나왔었습니다. 이번 분기 빼고는 사실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네. 코로나 끝날 거야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던 네. 섹터죠. 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벌었고 시젠 같은 경우는 건물을 600억 이상 주고 샀죠. 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하고 하면서 이제 순이익들을 좀 소모를 했는데 이 진단키트 섹터가 워낙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M&A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ST바이오센서는 요번뿐만 아니라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기업들을 인수를 했었고요. 미국 진출에는 저는 특히나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제 FDA 승인이 진단키트 쪽에서 굉장히 좀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항체든지 항원이라든지 이 진단키트 섹터의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FDA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국의 심사를 좀 빨리 해주고 있고 자국 쪽에 대한 우호 정책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기존에 갖고 있던 유통 라인들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외 진단 시장이 매년 8에서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지금 최근에 조기 진단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원숭이 도창이라든지 지금 이 전염병에 거의 사람들이 이골이 났거든요. 거의 엄청나게 거의 노이로제 수준으로 굉장히 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단키트들에 대한 이런 관심도 확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다시 관심도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최근에 또 이 원숭이 도창 관련된 진단키트 개발한다라는 소식만 나오면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사실 일정 부분의 수익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실적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거의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주가에서 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진단키트 섹터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는 이번 인수 소식이 뭔가 이제 바로 실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다음을 봐야 되니까 조금 세무 의견을 주신 건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죠? ST바이오센서 거의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되게 좋은 예를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반대로 모 기업을 또 떠올렸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네. 모기요. 그럼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가 사실 오늘 주가에 사실 생각보다는 좀 주가의 반영이 좀 덜 덜 됐죠.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이번 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진단키트주에 대한 일단은 단기적인 좀 급등세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메리대안 같은 경우를 3조 원 정도의 인수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는데 기업을 들여다 보니까 지난해 작년 매출액이 약 4,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원 정도를 네. 가져가는 기업이다. 2조의 인수를 했죠. 3조. 1조 더 쓰셨군요, 우리 팀장님께서. 통크시네요. 네. 2조, 네, 2조, 2조에 인수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2조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다소 조금은 이제 좀 비싼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좀 시장에서는 완벽한 호재로는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에서 약간 말씀드린 대로 진단키트주가 사실 오늘 장 초반 대비 좀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네. 계속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호재로 작용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한 단계 더 크게 도약을 하게 되는 ST바이오센서. 분기별로 일단 요 메르디안의 매출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5천억 가까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분기면은 본전을 뽑네요.
그렇죠? 아닙니까? 저보고 계산하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1년 정도면은 그 후에는 이제 순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후를 또 본다면 그러니까 아니고 4년 정도? 네, 지금 4년, 기준으로 연간이니까? 연간으로 한 연간. 4천에서 5천억 원. 예. 네. 3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삼조는 3조는 아니고 예. 분기가 아닌 연매출. 그럼 4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중장기적인 어쨌든 성장 모멘텀을 장착한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요거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스토리 보도록 하죠. A스토리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해도 우영우, 요거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신입 변호사로 입사해서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A스토리가 제작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5거래일째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현재 9% 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좀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세 분의 A스토리에 대한 투자 의견,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단기 부담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X 의견 주셨고요. 염정 팀장님도 X, 하창원 본부장님은 O 의견 주시는데 세 분 모두 일단 이 드라마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보셔서 O인가요? 보셨나요, 김민수 대표님? 안 보셨어요? 네. 염정 팀장님. 저도 아직 저는 어제 요 A스토리의 기사를 보고 이 30분 요약본 유튜브로 봤습니다. 근데 보고 나면은 A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을 보고 것 왔어야 같은데 네. 다음 주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긍정적 의견 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 보시면은 네, 재밌죠? 조금 아실 겁니다.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입소문이 벌써 엄청나게 맞아요. 터져서 저한테 봤냐고 물어본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엄청나게 많이 물어본 상황이고 저도 그래서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아직 많이 방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뭐 짧게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네. 재밌고요. 일단은 드라마가 재밌을 때 과거의 오징어 게임과 이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했었던 그런 과거 전력을 봤을 때 네. 주가의 탄력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황에서도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콘텐츠 섹터가 이제 넷플릭스가 던진 공이었죠. 3월부터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네. 콘텐츠 섹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과하게 맞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OTT 업체들 중에서 넷플릭스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뭐 쿠팡 플레이 뭐 6, 70만 늘어났고요. 기타 이제 다른 플랫폼 뭐 웨이브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423만이지만 나머지 플랫폼들은 대부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캐파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OTT 경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OTT 경쟁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드라마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최근엔 IP 하나를 활용해서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IP 하나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의 이런 컨텐츠 업체들에 대한 이런 이 지금 라인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TV 방영 숫자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흥행작이 나오게 되면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우상향 흐름을 좀 더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안 보신 두 분의 의견이 모두 X라서 참 아이러니한 염정 팀장님. 네. 좀 보고 왔으면 저도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 아니 수 지금 있었을 방금 화면 텐데. 잠깐 나갔잖아요. 네. 저 박은빈이라는 여배우가 네, 자폐 칭찬을 많이 스펙트럼을 가진 그 변호사 연기를 너무 네, 잘하세요. 엄청 잘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평을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컨텐츠주는 네. 항상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컨텐츠가 있어야 이제 주가가 반영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오늘 못 봐서. 유튜브에 30분 뭐라고 네, 얘기하는지 뭐라고 가능 그러고 보세요. 방송 끝나고 바로 바쁘시니까.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뭐 X를 드린 부분은 이제 급등한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저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게 수목 드라마더라고요. 맞아요. 수목 들어가면 어저께까지 또 시청률을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또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면 또 월화 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 동안 일단은 좀 관심권에서 또 살짝 또 다른 종목들을 치고 올라올 수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은 살짝 뭐 조정이 받는다거나 살짝 뭐 월화 정도 좀 시장에서 또 다시 잠깐 좀 이야기가 아무래도 잊혀지는?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은 오늘 뭐 급하게 따라갈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그쵸. 물론 제가 보고 오면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지만 말이 바뀔 수 있겠지만 정정하겠습니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다소 좀 부담스럽고 충분히 이 정도 수익권이라면은 누리고 나오셔도 다시 한번 또 제 기회가 그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감, 오늘 장중의 움직임도 그래서 좀 상승을 막 이어가다가 또 소강 상태 접어들다가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송출하는 플랫폼 자체가 뭐 메이저 지상파가 아닙니다. 네. ENA인가요? 네. 그 네. 채널인데 그 채널에서도 정말 최고의 시청률, 4% 넘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뭐 넷플릭스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넷플릭스에 뭐 나옵니다. 관련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요. 자, 김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A스토리는 뭐 단기 급등했다는 부담감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콘텐츠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X가 저에 대한 X입니다. 이것도 안 보고 뭐 했니? 라고. 네. 원래 제가 이런 거 나오면은 초기에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나 요즘에 뭐 이것저것 하다가 네, 시장이 바빠가지고 또안 예, 좋았다 보니까. 놓쳐서 저한테 억울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X 네. 저 선생님 예, 아니다. 그래도 예. 저는 저한테 아니다. 욕을 할 수 있어도 예, 예. 욕한 게 아니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빨리빨리 트렌드에 맞춰가야 되는데 네. 못 맞춰갔다는 저에 대한 반성이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를 볼 때 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봤기 네. 때문에 보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트렌드 맞춰가게 되면 주가의 탄력들이 강하게 나왔다는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킹덤이죠. 이거 했을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 작년에 회사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킹덤 수익 분배라든가 또 킹덤을 통해서 게임 IP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제 변화 이것까지 보게 되면 바뀐 상황들인데 네, 지금 박은빈이 더 중요하죠.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0억 순이익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 기조로 바뀌게 되면 지금 시총이 2,500억이면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내용대로 지금은 저점에서 움직이는 상황 쪽에서 인기를 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반영까지 가세된다라고 되면 살 때는 맞습니다만 오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주말에 보고 염정 팀장님 얘기처럼 한 월요일 날만 조정받아도 네. 화요일만 조정받아도 한번 사보겠다는 입장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댓글 올려주고 계세요. 가족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다. 좀 이렇게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도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사실 이해관계 전혀 없는데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A스토리의 탄탄한 주가의 모멘텀은 되지만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부담은 좀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주제는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오늘 볼 텐데요. 압도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다시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그리고 공장은 풀 가동하고 있다고 하죠. 올해 신설된 공장도 그렇고 지금 과연 압도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LNF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현재 4% 오르고 있는데요.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LNF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네. 사실 뭐 LNF 말고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콕 집어서 LNF를 했거든요. 상승률이 코스닥 시총 상위 내에서 좋아서요. LNF 어떤 부분을 가장 느껴보십니까? LNF를 안 좋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예. LNF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좀 네. 너무 많이들 굳이 잘 알고 계시기 네. 때문에 LNF는 어느 가격대 정도가 매력적인지에 대한 부분만 포착을 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고요. LNF가 과도하게 뭐 이제 급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발 이제 재투자 투자 재검토에 대한 부분으로 아무래도 LNF가 에코프로 죄송합니다. 네. LNF가 LG에너지솔루션과의 어떤 그 연계성이 가장 높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뭐 전년 대비해서 뭐 매출액이 거의 뭐 3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5배 이상 이런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성장성에 대한 부분, 물론 뭐 이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좀 고점을 좀 찍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성장 중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1분기에서 2분기로 이어졌던 원재료가에 대한 상승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재료의 니켈 가격의 뭐 급등, 일시적인 급등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네. 이 부분은 거의 다 이제 2월 정도 수준으로 거의 다 가격대가 다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니켈 가격이 1분기에 이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이루어진다. 반등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단연 2차 전지 소재도 대장주가 먼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부분으로 오늘 LNF가 좀 가장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최근에 그래봤자 뭐 사실 20만 원 선 이제 겨우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LNF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뭐 의견을 주셨고 LNF는 워낙에 추가적으로 뭐 깊게 얘기할 내용들이 있을까 싶은데 김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좋게 보시는지요? 뭐 더 얘기가 나올 게 아마 없다. 저희가 뭐 무슨 공학자도 아니고 네, 관련돼서 뜯어보신 네. 사람도 아니고 근데 실적에 대해서 하반기도 강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네, 지금 시점에서 이쪽은 딱 하나 이제 걱정된 게 그거였죠. 뭐죠? 지난번에 6월 25일이었나요? 그때 보다 보니까 공매도가 갑자기 없던 게 거의 뭐 거래량이 한 1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소재 쪽으로 먼저 공매도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기 시작하고 네. 이게 무슨 2차 전지가 뭐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들 입맛 그들의 입맛대로 네, 자신의 예. 입맛대로. 네, 그대로 시장을 요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공분할 뿐이고요. 뭐 그 사이에 지난번에 주가가 뭐 30만 원대 근처 갔을 때랑 네. 그리고 또 지금이랑 회사의 내용들이 바뀐 게 있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한국 시장 끌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나머지 살아있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그들이 짜증날 뿐이죠. 근데 지금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 없이 계속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쪽인데 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23만 원대가 이제 중요한 저항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가 아마 거의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과 또 맞물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기 저항권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회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큰 변화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공매도 잡아먹고 네. 그냥 탄력을 확 가서 그들이 그냥 손절하면서 매수를 해줘서 차라리 40만 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기원까지 LNF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어서 보죠. 오늘 급등하고 있는 바이오니아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이 독일에서 탈모 화장품 안정성 최고 등급 획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원숭이 도창 진단키트 개발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도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9.85% 상한가 기록하면서 34,1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라는 시젠의 주가도 이 코로나 다시 확산되면서 오르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오늘은 바이오니아가 개발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개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소식과 함께 주가의 급등. 근데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탈모 화장품 요거 같은 경우는 3월에도 일단 한번 전해졌던 소식인데 과연 세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의견이 살짝 엇갈리네요. 지금 한창원 본부장님은 세모 의견, 염정 팀장님도 세모 의견 주셨고요. 김 대표님만 동그라미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급등해서 사실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이게 사실 탈모 관련된 이슈는 3월에 한번 전해준 건데 이게 또 약간 재탕식으로 전해졌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원숭이 도착 얘기. 뭐 어디에 네. 지금 모멘텀을 둘 다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은 제가 항상 동그라미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이 세모를 의견을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이 과거에 지금 최근에 수젠텍 먼저 보시면 네. 거의 휴마시스 이후에 이제 최초로 거의 얘기를 한 기업인데 실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네. 진단키트 업체들이 그래서 상한가 기록하고 연이어서 좀 상승하는 기조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또 나왔던 이 종목이 진 매트릭스인데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이제 종가가 좀 눌려서 끝났고요. 그 다음날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슈로 계속적으로 상한가가 가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제 이벤트가 됐었던 기업들은 이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좀 더 강했고요. 그 이제 후발로 나오는 기업들은 상한가 이후에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이 빠르게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진단키트, 제가 이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진단키트는 거의 다 이제 원숭이 도창 개발 얘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대부터 이제 2세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숭이 도창에 대한 개발을 다른 진단키트들도 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고 다음 기업을 조금 기다리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 거래일에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후발로 들어가서 이 수익을 챙겨서 이 안전하게 나오시는 그런 가능성에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관점에서 세무 의견을 드렸다. 근데 뭐 전반적인 진단키트 쪽에는 여전히 동그라미 의견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동그라미로 정리해 주셨고요. 김 대표님만 유일하게 O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O 의견을 주셨는지. 이게 내용이 약간 SD바이오 센서랑도 비슷하고 게다가 또 상한가 들어가서 뭐 옷 이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관점에서 변화를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시장은 괜찮은데 셀트리온은 또 고점에서 쭉 밀리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떤 영향을 갈지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고점권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리 쪽에서의 변화라는 점도 보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탈모 이쪽은 지난 얘기죠. 지난 얘기를 또 재탕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탈모는 일라이릴리라고 이 제약사에서 원형 탈모 나오는 거 80%를 복구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FDA 승인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뭐 TS 트릴리온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관심 있으시면 전국의 1000만 탈모인 여러분 일라이릴리를 잘 보시죠. 가격이 좀 셉니다. 네. 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젊어지는데 이제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김 대표님은 머리숱이 많으셔서 탈모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또 전국 탈모인 분들의 또 머리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일단 바이오니아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의 염정팀장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